네, 8월 28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엔비디아 성적을 공개합니다. 해당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도 가득하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관망세가 다소 보여집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0.26%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종목별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이 네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또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잠금 해제하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대장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각각 0.13%,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대장주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품주들은 리노공업 2.82%를 선두로 이오테크니스 1.82%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시장 안에서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면서 0.4%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삼성 SDI는 강력합니다.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M과 함께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을 만들겠다 해당 내용이 확정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82%, SK이노베이션은 1.91%의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100만 원 터치, 황제주 등극 이후에 97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상승세 이어갑니다. 1.23% 상승하면서 100만 원을 향한 도전 이어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0.16%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이제 잠시 후에 곧 현대차 인베스트데이가 공개가 될 텐데 어떠한 흐름 이어가게 될지 주가의 상향은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지금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결과를 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오늘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네요. 오늘 이제 인적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그 기대감과 함께 주가상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 2% 가까운 1%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종목의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종목들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특징 섹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머니맵을 통해서도 현대차와 기아 기대감이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곧 현대차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개가 될 텐데 사실 현대차가 그 인도 IPO 소식 이후에 주가상에는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가 혹시 주가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주주환원 정책 좀 언급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인베스터데이 관련된 쪽에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 쪽은 일단 이것 빼고 판매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좀 주춤한 모습들, 특히 친환경차 쪽으로 약간 위축된 모습들을 아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금리 인하돼서 소비 심리 살아나면은 내구재 쪽의 자동차는 좋아질 거야. 그런 쪽에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보이는데 그 과정 쪽에서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장사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 버거 가지고 어떤 식의 밸류업을 한다든가 또 밸류업 관련된 쪽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말씀하셨던 이제 또 계획들 또 인도 법인에 대한 IPO 얘기들 뭐 이런 쪽으로도 약간 좀 활력소를 넣는 얘기들 나오게 되면 주가는 바뀌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저희가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한 축으로 또 변화가 들어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저희가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나 뭐 기아 쪽, 기아는 중국에서 잘 팔았더라고요. 중국의 중국 기아 기차 유한공사, 이 회사가 중국에서 지난달에서도 잘 팔았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직 그런 쪽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혹시 지배구조 관계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아니면 또
그쪽에서 투자를 계속 더 하겠다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도 성과를 낼 수 있겠죠. 현대오토에버는 지난주였나요? 저희 관심 종목 아니었었나요? 네, 저희 잔금 해제 종목. 네. 근데도 기고 있습니다. 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요 변화가 나와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게다가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게 되면 중소형 부품사들 이쪽도 같이 좀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뛸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 3시 현대 인베스터 데이를 기점으로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 영향은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쪽에 대해서 네.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달러의 채산성과 관련된 쪽에서 달러가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미치는 여파가 예전만큼의 뭐 어떤 타격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주가가 뭐 40만 원, 50만 원 가고 또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량, QE 확대가 더 중요하다. 이걸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판매량 긍정적인 수치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터 데이도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왕고래 잡으러 갈 시간이다. 사실 최근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당 이슈까지 떠오르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상사주입니다. 정말 일각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2차 전지주보다 종합 상사 측면으로 봤을 때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사주의 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 회사는 원래 대우 인터내셔널 쪽에서 나오던 모습들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갔던 상사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합 상사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자원개발 그쪽과 함께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같이 이어가는 부분들 구동모터 쪽이죠. 그쪽과 함께 친환경차 부품까지 연결을 시키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잘하는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천연가스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통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이 뛰게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구리도 뛰고 니켈 뛰고 알루미늄 뛰고 금도 뛰고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가장 부각을 받는 거는 상사 쪽에 대해서는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선생님의 전략이죠. 네, 일본에서도 상사주들 꽉 채워서 가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런 변화가 국내에서도 같이 이어지게 됐었을 때 수혜를 보는 측면들. 그러면 달러 약세와 함께 원자재 가격들 동향들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달러가 약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일 때 이러한 이 상사주들 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두 번째 키워드 실적이 좋다. 2분기 실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성적이었는데 해당 실적이 또 주가 더 끌어줄까요? 네, 의외였었죠. 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4.2%, 뭐 이렇게 두 자리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이익률 자체도 좀 끌어올리지 않나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해외 가스전 쪽에서 호주 쪽이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회사 세넥스 에너지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5년도부터 3배 정도 증산할 수 있게 환경 통과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또 가스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구동모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쪽이 수주를 최근에 받은 거 2천억대 넘는 수주를 받는 거 보고 수주 잔고를 보니까 계속 확대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생겼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변화를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쪽들도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 가스전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고 이 사업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익을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니까 해당 부분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세 번째 키워드 대왕고래입니다. 이 가스전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 것인가 사실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가스하는 회사니까 네. 국내에서도 가스하면은 잘 이제 잠그고 하겠죠. 그런 쪽에서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해외에서 심해 천연가스 탐사 관련된 탐사하고 개발하고 미얀마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국내 유일이죠. 그런 쪽에서는 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가스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어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니겠느냐.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국감에서 또 증인으로 신청돼서 혹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지위나 그래도 추가적으로 또 사업 진짜 참여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또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분위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쪽에서 이제 8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에 아마 정부가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주관사를 선정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투자 은행들이 들어와서 이쪽에다 주관사요라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메이커가 들어오게 되면 혹시나 나중에 이제 직접적인 오일 메이커들, 그러니까 즉 가스 메이커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좀 기대감이 점점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정부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또 되지 않나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왕고래 국내 내에서는 탐사, 개발, 판매까지 전 공정을 다 경험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왕고래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종목 목표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주가의 어떤 단기 차익 매물 소화는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눌림목 잘 마무리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난 고점 때 들어가는 1차 저항대가 약 한 62,000원대 부분이 됩니다. 그 정도 부분을 1차로 목표가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기준으로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목표가 51,000원,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51,000원 잡아보시면서 이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S입니다. 바로 AI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삼성 SDS 어떤 키워드로 열어볼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바로 망블리입니다. 지난 22일에 망블리 관련해서 개선 로드맵이 공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AI 혁신을 위해서 이러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삼성 SDS가 어떤 수혜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망블리 사실 이름도 좀 어려웠거든요. 네. 망블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망분리 네. 그러면 좀 쉽습니다. 망분리 하면은 좀 어렵고요. 좀 뭐가 불리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쪽 회사는 지금 IT 서비스 잘 아시는 이제 삼성그룹 쪽의 IT 서비스와 물류 쪽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금융권의 망분리. 그러나 즉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개인 정보도 많고 또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나 좀 복잡한 환경이 있다라는 쪽에서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럼 좀 자유롭게 금융권도 클라우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 SDS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서는 금융권 쪽에 수주를 받고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수혜적인 흐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 내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해당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이 삼성 SDS의 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저희가 이 방금 직전에도 사실 생성형 AI, 클라우드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생성형 AI로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여지나요? 네, 이 회사가 5월 달에 상용화를 한 AI 서비스가 브리티 코파일럿? 네, 처음 들었습니다만 아직 뭐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파브릭스 AI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이름을 명명하고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적어도 1천억대 중반대 정도까지 매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삼성그룹에만 팔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해서 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이 회사는 지난 또 엠노라는 회사를 SCM 그리고 공급망 관련된 쪽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같이 이제 글로벌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AI를 가지고 지금 속도가 내면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를 좀 찾게 된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대기업인데 저희가 다 자꾸 뭐 작은 뭐뭐뭐 AI 뭐 이런 쪽으로만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벌써 성과 내고 있는 회사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서 AI 서비스가 또다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끝나고 나면 또 AI 관련된 얘기들 또 계속 또 도마 위에 오른다 그러면 또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삼성 SDS는 어찌 보면 삼성이라는 아주 든든한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목표 매출 1천억 원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 수혜지를 찾고 싶으신 분들 이미 이렇게 성과가 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요. 삼성 SDS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삼성 SDS 참 단어만 들어도 부러운 단어네요. 현금 부자다. 좀 현금 보유량이 많은가요, 대표님? 네, 현금성 자산이 5조가 넘는데요. 네, 부럽. 예, 그렇습니다. 5조 4천억 정도 갖고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지난번 IR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M&A라든가 그리고 또 KPX 투자 계속 할 거고, 그중에 밸류업 관련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동력으로 좀 자리 잡는. 이게 아마 정부 정책하고 또 이제 맞아지는 때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확인된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가격 전략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거의 횡보 쪽입니다. 조금 올랐다가 다시 밀리면서 중요한 지지권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잘 또 지지된다 그러면 재차 레벨업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난번 고점대가 17만 원대가 살짝 넘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자 목표가로 한번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만 2천 원대로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네, 목표가 지난 고점 부근인 17만 원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표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